11월 29일자 발간된 리포트는 비상장 기업을 포함해서 총 57개입니다. 그중 계리율이 비교적 높고 향후 시장 전망이 기대되는 기업을 선별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기업은 삼강 M&T, 인텔리안테크, CJ 프레시웨이, 신세계 인터내셔널, 서홍입니다. 선정 원칙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계리율 상위 종목을 우선으로 하고 업황의 개선이나 다음 분기 또는 내년에 실적이 개선되어 목표 주가가 상향된 종목을 선정합니다. 반면 시크릿컬 종목, 즉 경기 순환 종목은 밸류가 싸지 않은 이상 배제했으며 계리율이 크나 목표 주가를 하향한 종목 또한 배제했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삼강 M&T입니다. 목표 주가는 4만원으로 현 주가 대비 2배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동사는 최근 SK 에코프렌트의 인수로 인해 대규모 자금을 확보했으며 약 50만 평의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전용 생산시설이 내년부터 건설될 예정입니다. 완공은 2024년 상반기 말이지만 관련 수주는 벌써 논의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사는 이번 주부터 해상풍력 주요 고객사들과 미팅을 가지고 신규 증설 공장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며 현재 공급 경험이 있는 업체들이 제한적이고 생산 설비 확보에 대규모 자금이 필요해 동사에 유리한 상황입니다.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은 1-2톤의 초중량물이어서 선박으로 납품 가능한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대만이 동사의 주요 시장이 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대만, 일본, 호주, 베트남에 이어 미국의 서부해안까지 해상풍력 설치 계획이 확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규모만 100기가와트를 상회하고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SK 인수 후 주가는 하락세에 있는 상황이며 M&A 이벤트가 종료되면 일정 기간 주가가 약세를 보이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증설이 완료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감안해 차익 실현 욕구가 강했던 것으로 파악되며 대기업의 자금 투입 효과로 동사의 글로벌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시장의 절대 강자로의 지위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기업은 인텔리안테크입니다. 우주항공 벤처기업인 원앱의 상업 서비스 시작에 따라 저궤도 위성통신 터미널의 안테나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11월 24일 원앱형 866억 원 규모의 터미널 안테나 계약을 체결했으며 현재 저궤도 위성터미널 안테나 수주 잔고만 2,500억 원 수준으로 실적의 퀀텀 점프가 전망됩니다. 목표 주가는 14만원으로 예상 주가 상승률은 92%입니다. 원앱은 11월부터 북극 지역 서비스를 시작으로 상업 서비스 시작과 동시에 알래스카, 캐나다, 영국의 저궤도 터미널 안테나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따라 인텔리안테크의 기존 89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대체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것입니다. 이번 신규 수주는 22년 안에 전량 매출로 인식되어야 하는 계약이며 또한 22년 원앱의 서비스 지역이 인도, 중동, 일본 등으로 확대된다는 점을 고려시 수천억 원 규모의 추가 수주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추가 수주가 없더라도 22년 실적은 매출액 2,234억 원, 영업이익은 231억 원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사 서비스 지역 확대에 따른 안테나 수요 증가를 예상해 볼 경우 23년 매출액은 4,314억 원, 영업이익은 606억 원의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사는 글로벌 최고 수준의 저궤도 터미널 안테나 생산 기술을 바탕으로 원앱, SAS 외에 텔레스테, 이리디움, 아마존 등 주요 저궤도 사업자들과의 추가 계약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궤도 위성의 선결 과제인 6G가 시작돼 2030년까지의 고선장이 담보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 기업은 CJ 프레시웨이입니다. 최근 주가는 위드 코로나 조규종식 우려로 급격하게 하락했습니다.
12월이 연중 성수기이고 이를 반영한 기대감이 감소하면서 나타난 결과로 해석됩니다. 동사는 3분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도 불구하고 직갱력이 유지되면서 안정적 영업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11월 영업활동 정상화에 따른 이익 성장이 급격하게 이루어졌으며 저수익, 거래처 조정 및 고마진 체령 증가에 따른 수익 개선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전망 사업이 직갱력 하락에도 불구하고 딜리버리 서비스를 통해 실적 부진이 일부 상쇄되었습니다. 12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영업 실적이 크게 하락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판단됩니다. 현 주가는 동사의 영업 실적 개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22년 기준 PER은 6배 수준으로 역사적으로 볼 때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고 수익성도 급격하게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며 향후 제조라인 확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도 모색하는 만큼 밸류에이션은 과거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 기업은 신세계 인터내셔널입니다. 22년 영업이익은 1,025억 원을 추정하며 21년 하이엔드 브랜드 판매가 급증한 데 반해 제품 부족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한 낙수 효과가 자사가 보유한 셀린느, 메종 마리주엘라, 클로에로 이어졌습니다. 22년에도 해외 브랜드 부문 비중이 33%까지 높아질 것을 예상하며 반면 마트 브랜드인 데이지 매출은 점진적으로 줄어들어 22년 매출의 비중은 15%를 예상합니다. 라이프스타일 자주는 마트 2점 증가로 외형 성장을 이룰 것으로 보이며 코스메틱은 자체 화장품 성장과 기디비치의 면세 업황 회복에 따른 판매 추이를 지켜봐야 할 상황입니다. 에듀샤에 더 이상 의미를 갖지 않은 소비자의 소비 여력은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흡수할 것으로 보이며 동사는 다수의 유명 브랜드와 판권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가장 트렌디한 해외 브랜드 유통에 능합니다. 리치 향수와 고가 명품 브랜드 코스메틱 수입에도 정통하며 산타마리아 노벨라, 바이레도, 딥티크, 에르메스 뷰티에 대한 정식 수입을 맡고 있고 럭셔리 브랜드 수입 노하우로 화장품 사업에도 진출했습니다. 동사 목표 주가 24만원은 12개월 포워드 실적 기준 EPS 14,516원에 타겟 멀티플 16.4배를 적용했으며 타겟 PER을 국내 의류 브랜드 피어에서 30% 할증했으며 화장품 브랜드 피어에서 20% 할인을 적용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기업은 서엉입니다. 동사는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의 하드캡슐, 소프트캡슐 제형의 위탁사업과 자체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1년 예상 매출액은 부문별로 하드캡슐은 1,726억 원, 의약품은 586억 원, 건강기능식품은 2,509억 원입니다. 인구 고령화 및 소득 상승에 따른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장기 성장 트렌드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위드 코로나 시대에도 팬데믹 이후 증가한 건강 관심도는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드캡슐 부분에서는 베트남 법인의 캐파 증설 효과가 22년 반영될 것으로 기대되며 동사는 21년 3분기 말 기준 하드캡슐 생산기기 87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22년 하반기까지 베트남 법인 기기를 10대 추가 증설할 계획입니다. 기계 한 대당 5.3억 개의 하드캡슐 생산이 가능해서 연간 53억 개의 캐파 증설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에서 보였던 마진율 하락은 해상 운임 비용 상승에 따른 판매비 증가와 베트남 공장에서 발생한 코로나 문제로 인한 생산 차질에 기인했습니다. 4분기 실적은 바닥을 지나 22년 본래의 성장 궤도로 안착할 전망입니다. 목표 주가는 6만원으로 22년 예상 EPS 4,643원에 타겟 PER
13배를 적용하여 산출되었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소소하게 월천TV였습니다.